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80분 동안 열립니다. 앞서 현장 보여드린 대로 지금 기업들의 자금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나쁘지만 올해 3분기의 경제 성장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경제 현안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 현장에 계신 분이니까요. 지금 그 기업들이 느끼는 이 자금 위기, 유동성 위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도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게 1번이고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지게 되면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지금 조금 더 금리를 주더라도 빨리 장기로 땡기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게 묶이고 싶지 않은 거죠. 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최대한 짧게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돈을 빌리려는 수요 측과 돈을 공급하려는 공급 측이 서로 이제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금이 굉장히 단기 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차주 쪽으로는 돈이 흘러가질 못하다 보니까 단기 은행 예금 쪽으로 자금이 많이 고이게 되는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원인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내년까지 예를 들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내년에 가면은 만약에 취약차주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진 상태가 더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고점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현재 기대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좀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고랜드까지 이제 네. 겹쳤다는 것인데 저희가 앞서 이제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 전해진 속보,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도가 빚을 좀 일찍 갚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 도화선이 그 중도개발공사 자금난인데요.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을 강원도에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두 갚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 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수습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강원도는 다음 달 도의회를 열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갚겠다고 했었던 것은 이제 지금 워낙 이제 급하니까 네. 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12월 15일까지 갚겠다.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네,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온 건 맞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심리 자체를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결국엔 심리라는 것도 특정한 뉴스라고 해도요. 어떤 상황에서 이 뉴스가 터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전반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죠. 네. 이걸 약간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은 기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돈줄이 시중에 막혔다. 네. 중요한 게 유동성 공급 대책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또 개입하는 거는 난색을 표했어요. 아,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긴축입니다. 그렇죠.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데 한쪽에서는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쪽에서 돈을 풀어주게 되면은 예. 시그널이 모순된 시그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또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냐면 한국은행에서 과연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대가 생기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죠. 그럼 금리를 더 올려야 나중에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된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RP라고 해가지고 초단기로 굉장히 어려운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자금을 더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지금 조금씩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격적으로 과거 코로나 사태처럼 SPV를 이용해가지고 회사채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정책까지 가려면 지금보다는 경색이 상당히 좀 더 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돈을 너무 지금 풀 수도 없고 네. 너무 빨아들일 수도 없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진퇴양난 상황. 기업들은
아까 이제 저희 경제부 기자 얘기 들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 선수들도 네. 교육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이게 BSI 지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 기업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막하다 이런 걸 훨씬 더 크게 부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가 좀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 쪽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큰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자산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소비 경기도 조금씩 식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 쪽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하고 내수가 둘 다 어렵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데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또 0.3%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네. 못돌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요인인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SI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지수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3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을 갖다가 10월 말에 집계를 해서 예비치를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GDP 성장률이고요. BSI 지수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 이게 시계열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분기 초 정도에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에서 그 마스크를 좀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소비를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 지난 1분기, 2분기에 좀 크게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소비 쪽에서 생각보다 좀 성장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SI 지수 같은 선행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4분기 내년 초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성장률도 조금 더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거의 3배가 더 나왔다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어렵게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은 그래도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소비가 결국에 어떤 정책 효과, 결국에 이제 묶여져 있던 걸 풀어주면서 큰 폭으로 한번 이제 위축돼 있던 소비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건지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도 이게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좀 컷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설비 투자도 지난 2분기처럼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환율도 너무 뛰고 돈줄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들 많던데요. 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금융 위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예. 좀 다르게 내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융 위기하고 경기 침체를 동일어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위기라는 거는 08년도에 보셨던 것처럼 은행의 위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예. 은행의 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죠.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은행으로 자금이 빠르게 쏠리고 있거든요. 특히 단기 예금 쪽으로. 그래서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좀 가능성을 높게 두고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제 약간 부양책을 써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그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2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잘 공유를 하고 또 예.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